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특징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두산에너빌리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와 얘네만 잘 될 거야 이럴 수 있는 시장 절대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야 돼요.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보세요. 먼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62평을 수렴한 이후에도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장기 평선에서 반등 한번 나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진행됐나요? 여기 6월 18일 날 그 이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짝 반등했지만 그 이후엔 계속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코스피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 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인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이러려면 AI에 대한 투자가 진행돼야 되니까 AI에 대한 투자는 어떤 부분부터 나와야 돼요?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되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안정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안정화가 진행이 됐을 때 코스피의 안정화 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62평을 돌파하는 상황부터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없어요. 매물 소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떤 종목군들과 함께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 다 알고 있잖아요. 원전에 대한 수요, SMR,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시세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 구간을 크게 맞았습니다. 왜 하락 구간을 크게 맞았어요? 원래는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 구간이 더 나온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가파른 상승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삼성전자 기준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상황을 비교해서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을 때 우리 좀 길게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냈었던 딱 여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구간. 두산에너빌리티가 5월 달에 시세를 강하게 냈습니다. 작년 5월 달이에요. 이때 돌파한 가격이 3만 원입니다. 고가 얼마죠? 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뭘 만들었죠? 이때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닥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면 17,000원 정도 됩니다. 17,000원부터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 올라왔죠. 여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역배열 상태에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군데군데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주기는 했지만 이 조정 구간에는 뭐가 있었느냐? 미국 시장에 폭락이 있었어요. 왜 폭락했을까요?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를 빠르게 잡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라왔었던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럼 같이 갔었던 거, 아니 선행적으로 갔었던 거, 그게 변압기에 대한 수요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줄여서 그 이후에 신고가 만들었죠. 이때 당시에 바닥부터 보잖아요.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3.5배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가 발생했습니까?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없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스토리가 있겠죠.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니까. 이건 왜 그래요? 데이터 센터. 어디? AI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라고 해야 돼요? AI 에너지라고 불려야 되죠. 그리고 쭉 가서 시세가 매물 소화 과정 받고 6만 원부터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적어 보이죠? 50% 상승이에요. 6만 원짜리 9만 원 되면 50% 상승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 또 받고 9만 원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올해 5월 달 고점을 딱 찍었었던 1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9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이것도 대략 50% 정도 되죠.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7배 상승 나왔잖아요. 이때만큼 실적이 좋아졌느냐?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보면 되잖아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주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모든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중간중간 이런 매물 소화 과정 다 있습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튀어요. 그러면 중간에
쉬었다가는 움직임.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차트상으로 22평 지지한다, 62평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2평까지 떨어져요, 62평까지 떨어져요, 22평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62평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평까지 떨어지든 62평까지 떨어지든 찍고 반등하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찍고 반등을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딱 찍고 반등하면 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앞단에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래야 두산에너빌리티 단독으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받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받쳐주려면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50조인데 삼성전자 빠져봐. 그러면 50조짜리가 시장을 받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도주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움직여, 하이닉스, 가치가 이거 두 개만 딱 포함하더라도 코스피 안에서 시총 비중이 40%를 넘나듭니다. 그럼 이거 그냥 확 빼버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지금 57,000원부터 80,000원까지 올라온 이유 50%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죠. 50% 이상 나왔죠. 한 60% 정도 반등 나왔죠.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건 왜 나온 거예요? 시장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62평 그리고 장기 2평 이 사이에서 얼마입니까 이거? 고가 따져봤자 8만원에서 9만원이에요. 이 사이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산 투자한다. 분산 투자는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쪽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한 상태에서 가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현대건설 원전 시공 쪽이죠. 62평 먼저 탁 찍고 나니까 매물 소화 과정 봤죠. 여기서 20일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20일 평균 가격 올라오죠. 수렴하죠. 골든크로스 정배열 전환.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뭐예요? 올라올 때 수렴하죠. 22평 땡기는 데까지 20일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7월 29일부터 며칠 지났습니까 이거? 29일부터 딱 찍고 올라온 게 12일 차입니다. 그렇죠.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아직 8일 남았어요. 8일. 8일이면 2주예요. 2주. 2주 동안은 62평 넘어가면 내려와요. 앞에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시켰어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여기에는 펀더멘탈이 같이 포함이 되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 하나 더 추가할게요. BHI. 이것도 원전이죠. 62평 수렴했죠. 쉬었다 가잖아. 바로 못 가잖아요. 여기는 계속 올라오죠.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적어 보이죠? 여기까지 40%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은 살아있다. 그 성장성은 삼성전자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왜? 코스피가 살아야 되니까.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등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62평을 수렴한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보유한 물량이 60%, 70%, 80% 또는 몰빵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62평을 넘어서는 순간 또는 수렴하는 순간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확대시키세요. 종목군을. 원전 쪽으로 도저히 포기 못하겠으면 현대건설, BHI, 그리고 우리 기술은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기술도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잡주가 아닙니다. 화장품 쪽이에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어때요 지금? 1,300억, 1,900억, 2,300억 그리고 26년 2분기 1,100억 1,000억대 연간 찍던 게 23년도인데 26년도 분기 실적이 거의 연간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미 신고가를 냈다고요. 7월 달에도 거의 충격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치고 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물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기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대시켰을 때,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매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단지 비중이 너무 많아. 이랬을 때는 당연히 물량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62평을 돌파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려오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아. 즉 비중이 너무 많았을 때 이럴 때만 62평 돌파하거나 장기 이평선을 수렴하는 정도에서 보유 물량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줍니다. 저 이 구간에서도 매수 구간 잡았고요. 지금도 매수 구간 잡고 있어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화장품 막 올라가. 코스메카 코리아 막 신고가 찍어. 8월달 들어서 막 40%씩 올라왔어. 이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하고 달라요. 단지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 받아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올라가는데 62평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죠. 왜? AI 투자 계속하는데 원전에 대한 수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삼성전자 박살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은데 이미 다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져요? 그럼 코스피 작살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 작살나죠. 그럼 AI 투자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틈을 타고 이런 종목군들이 튀는 겁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군데군데별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8월 4일 날 매수해서 8월 6일 날 매도한 결과 12.9% 터졌습니다. 근데 먼저 올라왔죠. 심택은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 다른 것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강했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나 반도체 관련주들 강했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치고 가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제주반도체로 몇 프로? 이거 보유하면서 가는 겁니다. 123%. 이때도 어때요?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매도 구간 잡.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매도 구간 잡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수 구간 분할로 계속 사잖아요. 지금 수익 구간 20% 정도 수익 구간으로 또 돌았어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여기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신고가 찍고 나서 사잖아요. 여기 그리고 돌파 이랬을 때 188%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제가 합산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의 상황, 그리고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8월 13일 날에도 어때요? 자, 삼성전자 3% 강세 마감, 장중 5%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소폭 밀렸다. 단기 반등폭이 강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조금 필요한 정도로 반등이 이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이닉스 4% 강세 마감, 장중 7%대까지 강세를 보였다. 22평 수렴 후에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중에 있다. 삼성전자보다 시세가 뒤처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강세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신에 지금은 종목을 다변화시켰을 때 수익을 크게 나올 수 있는 장세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쭉 올려서 보면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삼성전자 보유해라. 하이닉스 올라오죠? 보유해라. 삼성전자 많이 올라오죠? 보유해라. 이거 언제부터 했느냐? 보유해라는 13일, 8월 13일이고요. 쭉 올려서 보면 7월 29일 날 시장이 저점 찍고 투매를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 7월 29일 날이잖아요. 5% 하락 중 208,500원입니다. 이때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폭락했을 때, 한미반도체 폭락했을 때, PSK 폭락했을 때, 이수 페타시스 폭락했을 때, 삼성전기 폭락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이제 62평까지 나왔죠. 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올라오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안정시킨 이후에 가는 거니까, 즉 62평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다려야 되고 타점을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하고 나서 매수관 잡잖아요. 그랬을 때 시세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죠. 계속 삽니다. 어때요? 188% 이렇게 터진다고요. 다른 반도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HPSP 딱 시세 꺾이고 다음날 떨어지니까 팔죠. 저도 92,000원에 팔고 싶어요. 근데 파는 거 얼마예요? 7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54,000원에 샀어요. 싸게 산 거 같죠? 싸게 사면 여기 정도는 사야지.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보고 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 여기 보시면 HPSP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38% 수익 중 6월 16일입니다. 팔고 급락.
이제 다시 올라오죠. 삼성전자, 안정화. 이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관 또 잡을 때가 곧 옵니다. 어디까지? 62편까지. 62편까지 올라가더라도 아직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이걸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하라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에 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481에 4045번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이 쉬었다 갈 때, 즉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쉬었다 가는 거예요. 62평 이후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매물 소화 과정에서 어떤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지를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